순창 구림농협조합장 투표소에서 사상자 20명을 낸 트럭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봄철 산불 발생 원인으로 논밭두렁 영농 부산물 태우기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해 영농 부산물을 태우지 않고 파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제시 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지적과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시 집행부가 의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선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고창군이 폐업 위기에 몰린 고창 터미널을 넘겨받아 직영으로 운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발생한 산불만 260여 건이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26%가량이 영농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과 쓰레기를 태우면서 발생했는데요. 영농 부산물을 태우는 것보다 파쇄해야 효과적이라는 지적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 금지면 들녘입니다. 농민들이 영농 과정에서 발생한 찬물 장가지와 잡초 등 영농 부산물들을 파쇄합니다. 불필요한 영농 부산물을 태우지 않고 파쇄해 퇴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종이나 그다음에 농사짓고 남은 그 콩깍지나 그다음에 깻대 요 등등 여러 가지를 많이 토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 파쇄시켜서 그 톱밥 같이 나오는데 그걸 뿌리면 그 땅에 유기질 함량이 높은 것 같습니다.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적으로 260여 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26%가량은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영농철이 되면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 방제 효과보다는 이충을 더 많이 해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논밭두렁이나 영농 폐기물 태우다 보면 이게 강풍이 불었을 때 그 산림 인근 지역에는 불씨가 옆으로 번져서 큰 산불로 벌어진 사례들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촌 지역 산불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 중단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영농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들을 태우지 않도록 파쇄기 임대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원인 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 논 태우기 또는 밭 태우기가 원인이 되고 있고 또 영농 부산물을 태우는 과정에서 산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쇄기를 통해서 하게 되면 논밭에 거름을 주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또 미세먼지도 발생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산불을 또 방지하는 데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석삼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은 물론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는 논밭두렁 소각행위.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농촌 들녘 소각행위를 줄일 수 있도록 영농 부산물 파쇄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임시회가 열린 김제 시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지적과 제언이 쏟아졌습니다. 시 집행부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신장장애인과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나 정부 정책에 선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제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마지막 날. 자치단체장이 의회 승인을 받기 전 예산을 집행한 뒤 추후 추경의 계산에 올리는 성립전 예산 사용 제도를 중지하라고 촉구합니다. 관련 법에서는 전액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시비를 들이는 사업까지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만 해도 벌써 5건으로 여전히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예산 집행이며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법 위반 행위인 것입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부분별한 성립 전 예산 사용은 앞으로 승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집행부 정책에 대한 제언도 잇따랐습니다. 김제의 등록 신장 장애인 수는 200여 명. 그렇지만 이들이 투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단 2곳뿐이라는 것.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 병원으로 가야 하는 투석 환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투석 가능 병원 확충 및 야간 투석 병원 지정 등 대책 마련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 지정을 끌어내기 위한 집행부의 선제 대응 전략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분권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법안심사 첫 단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을 막 넘은 상황. 지금부터라도 소멸위기 도시에 오명을 싣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가 유치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 관, 정, 학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TF팀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또 청소년 부모 가정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고 지방 공무원이 초과 근무 시간만큼 연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순창 구림농협 조합장 투표소에서 사상자 20명을 낸 트럭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74살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반쯤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1톤 트럭을 몰다 20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은 숨지고 16명은 중경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폐업 위기에 몰린 고창터미널을 넘겨받아 직영으로 운영합니다. 고창군은 폐업 예정이었던 고창 여객 자동차 터미널을 직접 운영하고 청년 문화 복합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작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공모 사업비 등 1,700억 원 상당을 터미널과 그 주변 상권에 투입해 2027년까지 청년 복합 문화센터와 공공형 오피스텔, 디자인 특화거리 등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고창군은 군민들을 사함에 애환이 담긴 고창터미널을 앞으로도 안정적인 버스 운행과 편안한 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잘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경찰이 한 합기도 관장이 수년 동안 초등학생을 학대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전주시의 한 합기도 관장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초등학교 6학년인 원생을 4년 동안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1일 아침 7시 50분쯤 익산시 망성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2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새끼 돼지 1000여 마리가 폐사하고 축사 7동 가운데 2동이 타 소방서 추산 1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앞선 16일 정읍시와 임실군 돼지 농장에서도 잇따라 불이 나 축사 화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집안채가 자산의 전부인 분들 많습니다. 이럴 경우 요즘같이 집값이 떨어지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묻어주는 고정자산 비중을 줄이고 현금 흐름 중심의 자산을 늘리라고 조언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가계에서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넘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는데 최근처럼 집값이 떨어지면 가계 자산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고령의 은퇴자들에겐 더욱 취약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우상향하는 구조로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당연한 현상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부동산의 상승 주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짧아졌습니다. 옛날에는 10년 턴을 봤다면 5년 턴, 3년 턴까지도 굉장히 급속과 급냉이 급격하게 나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남다른 애착도 이 같은 자산 구조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합니다.
부동산 중독 세대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부동산 중독 세대. 네. 재밌는 그게 이제 나옵니다. 문제는 갈수록 이제 뭐 저성장이라든지 또 인구 감소 네. 이런 게 겹치면은 굉장히 이게 이제 든든한 안전 자산이 아니라 또 다른 이제 위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뭐 그런. 전문가들은 현금 흐름 중심의 자산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네. 금융자산하고 부동산하고 5대5를 섞는 게 제 생각에는 좋아 보이고요. 부동산은 한 번 사놓고 가격이 오르는 그걸 기다리는 부동산보다는 매달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그래서 부동산은 저기 월세가 나오는 상품이라는 인식을 좀 굳건하게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것이 수익형 부동산. 주거용으론 빌라와 다세대 등이 있고 상업용으론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매월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처럼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땐 투자에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다리셔야 되죠. 기다려야 됩니까? 왜냐하면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요. 이게 역마진이 납니다. 역마진은 정확히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 받아봐야 대출이자 내고 나면 없다는 거죠. 없다. 오히려 손해 본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요. 실제로 상가 투자를 했다가 실패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100세 시대의 은퇴자 맞춤 부동산 투자 전략. 특집 헬로이시 토크는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과 하정민 전주대 부동산 국토정보학과 개건 교수를 초대해 관련 내용을 살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최봉관 정읍산림조합장이 취임식을 하고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최 조합장은 취임사에서 비영리 협동조합의 성장은 필수지만 나눔을 위한 성장이어야 한다며 조합 임직원과 함께 온정 넘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산물 직매장과 로컬푸드 마트 재구성 등 공약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조합장은 전북대학교 농생명 힐링밸리 연구센터 개건연구원과 전주 정원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조경디자인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도가 올해 지역 현안과 관련된 핵심 법안으로 내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 심사소위원회에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그동안 광역시가 없어 신규 교통망 구축 시 정부 지원에서 소외됐던 만큼 교통오지 전북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인데요. 이에 도는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교통소위를 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광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안과 2022년 12월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하는데요. 김 의원의 발의안 골자는 대도시권 범위의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추가이고 정 의원의 경우 대도시권 범위를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조금 더 구체화했다고 합니다. 교통소위에서는 두 의원의 발의안을 모두 다룰 예정이지만 정 의원의 발의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특히 전주를 중심으로 광역시에 준하는 광역교통망을 만들어낼 제도적 기반으로 국토부의 영역에서도 전주권 중심으로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를 묶어 광역교통망 지정 시 국비 지원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가 곤충산업 발전을 위해 식품기업 하림과 전북대학교 동물분자 유전 육종사업단, 비료제조사 흥농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남원시는 21일 시청에서 협약식을 열고 하림 등 3곳과 곤충 사료 개발과 곤충 제품 생산, 곤충 원료 공급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서 곤충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